자, 오늘의 첫 번째 순서로 한 교수의 큐사인 가보겠습니다. MBN골드 한 교수 매니저 전화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교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네, 긴 추석 연휴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들이 조금씩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비록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주변 여건들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의 B컷, 50bp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 후에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대했던 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지수 반등폭이 제한적이죠.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무려 1조 1,755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이제 B컷이라는 큰 재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지수 상승에 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주변 여건들도 언급드렸듯이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의 시장의 흐름은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개선된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폭락을 보이고 그들 종목들이 오늘 지수 상승에 제동을 걸긴 했습니다만 반도체주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주가는 너무나 과도한 과매도권까지 나온 것으로 일단은 판단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세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1, 2 종목이죠.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바닥권이게 되면 지수도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급드렸듯이 미국의 B컷까지 단행이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가 사라진 만큼 시장은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지수 바닥권에 근접한 상태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들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다른 아시아 증시는 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진짜 바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내일 금요일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한국 증시가 지금 당면한 가장 이제 불확실성 요소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제 금융투자세법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고점을 찍고 뭐 경제가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 요소로 자리매기도 했습니다만 하지만 미국의 B컷과 함께 미국 증시는 최소한 강한 하방 경직성과 함께 안정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남은 변수는 금융투자세입니다. 자, 다만 이 금융투자세가 과연 실현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야당에서도 금투세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인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세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다소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금융투자세가 과연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변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오히려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세의 현실화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수는 점진적으로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미국의 B컷 단행과 더불어서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국내 증시도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약간은 긍정적인 시각을 이제는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수 하방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비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자, 종목별 섹터에 있어서는 역시 오늘도 상대적으로 선방이 강했었던 바이오 제약주들의 선별적인 반등에 대비하는 종목별 접근에 대비하는 그런 바이오 제약주에 관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대체로 쉬어간 모습이지만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업황 호전과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조선주들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시장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금통위가 다음 달 11일로 3주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큐사인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 볼게요. 저희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수익이 났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한 번 정도는 매도하자라는 그런 의견까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렸었죠. 지금 16만 원 정도 선에서 하락세가 멈추는가 싶더니 오늘 다시 15만 2,800원까지 주가가 급락이 나면서
상당히 힘든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장중 저점 14만 4,700원까지 갔다가 낙폭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고 거래량이 1,500만 주대까지 크게 늘어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발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리포트 내용들, 그 악재들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 구간에서 우리가 투매에 나설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닌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 전반에 걸친 반도체 관련주가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작을 주도하는 그런 주도주로 등장할 가능성은 당분간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금은 투매까지 나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소간의 반등이 나올 때는 매도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겠고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내일 위에 반등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단기 반등을 통한 매도 포인트 잡는 이런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주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는 주가가 대체로 쉬어가는 관망 장세가 좀 더 지배적인 상태입니다만 이런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부각됐던 삼성 SDI는 오늘도 1.9% 반등이 나서면서 가랑비 없었듯이 은근하게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집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매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만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는 조금씩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의 순환매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주로 순환매가 돌 수 있겠고 삼성 SDI도 그동안 이제 미미한 반등 속에서 벗어나도 조만간에 강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반등 시에 물량 정리 후에 재진입을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삼성 SDI의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의 강세가 상대로 강하게 나오는 가운데 오늘 삼성 바이오로스가 100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면서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죠.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은 오늘 3.2% 올라가면서 20만 1,500원 기록하면서 바닥 탈출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바닥 탈출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펀더멘탈 분석상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경쟁력이 확인되면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성과 경쟁력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셀트리온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못지않은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올해 2분기 분기 사상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8,747억을 기록하면서 66.9% 달성을 했는데 지난해 3월 이후에 또다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대표 제품들은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렘시마의 이제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21년 51%에서 올해 1분기에 59% 늘어났고 또 인플렉트라마도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이 14%에서 26% 증가하는 등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사업 부분이 모두가 성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2020년까지 2030년까지 제품 개수를 22개까지 확대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종목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측면을 겠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대한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고 박스권 시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의 시세가 날 때는 좀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시간을 가지고 지금처럼 반등이 시도가 될 때마다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펼칠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에 있어서는요, 오늘 종가 20만 1,500원 선에서 매수 전략 단행을 하고요. 목표가 23만 원, 선저가는 19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주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외인과 기관이 함께 주목했네요. 내일장의 흐름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